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암홀딩스입니다. 제가 이거 정리할 때는 시간 외에서 8.4% 급락하고 있었는데 들어오기 직전에 또 확인했더니 한 9.7% 뭐 이 정도 내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한 그 정도 되죠. 9% 전후. 네네. 이 암홀딩스가 정규 거래에서도 1.6% 내렸는데 시간 내에서는 지금 한 9% 이상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홀딩스는 뭐 반도체 기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는 3월 결산 법인이라서 이번 실적이 2024 회계연도 4분기였어요. 1, 2, 3월이. 자, 4분기 매출액 실적은 괜찮았어요. 전년 대비 47% 급증하면서 시장의 예상도 웃돌았습니다. 자, 조정 EPS 이것도 전년도에는 2센트였는데 이번에는 36센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계산하면 1700% 급증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게 작은 것에서 늘어나면 이게 퍼센트가 의미가 없어서 제가 전년 동기 거는 그냥 숫자로 써놨는데 잘했어요. 이것도 예상치 웃돌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게 대체 왜? 그죠? 자, 매출 가이던스를 볼게요. 지금 이게 4분기 실적이었는데 1분기 가이던스는 월가 예상보다 다 좋았어요. 근데 이 이제 트집 잡는 거 이게 이제 연간 2025 회계연도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월가의 예상을 밑돌았고 조정 EPS 가이던스는 약간 부합하거나 조금 높거나 이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우리의 장기적인 이 경영 전략이 향후 수년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매출 가이던스가 막 푹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은 암홀딩스 주가가 올 들어서 한 40% 올랐어요. 그 얘기는 이 성장 기대감이 되게 높았다는 거죠. 시장의 기대감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합하게 나오고 예상치를 웃돌고 해도 이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 명분은 찾아야 되니까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치 좀 밑돌았네. 우리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장이 좀 적게 나온다고 하네? 뭐 요런 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 있어요. 그동안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아이들은 그냥 다 좋아도 뭐 구석이 약간 나쁜 거 있어도 요거 끄집어내서 주가 하락 명분을 삼더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건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버입니다. 네, 우버 오늘 주가 6% 하락을 했어요. 글로벌 차량 공유 기업이죠.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매출 전년 대비 15% 증가하면서 예상 웃돌았고요. 그런데 EPS가 주당 순이익이 32센트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한 22센트 흑자 예상을 했으니까 완전 쇼크로 나온 거죠. 그냥 더 이거를 강조하자면 완전 개쇼크 막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매출액도 예상을 웃돌았지만 총 예약액 이건 또 월가의 예상을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매출보다 예약액의 개념이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량 불러가지고 이 비용을 지불을 하면 그게 이제 총 예약액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운전자들에게 지급하는 돈 지급하고 나서 그거를 뺀 그게 이제 매출액으로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총 예약액도 예상을 밑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뭐 월간 활성 고객 수는 전년 대비 15% 늘고 하면서 그냥 견고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어닝 쇼크가 확실히 오늘 주가 하락의 뭐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럼 대체 얘들이 왜 이렇게 실적이 수익이 안 좋았어? 봤더니 자, 우버도 여기저기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 평가 손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현된 것도 아니라 미실현 손실입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이 좀 들어갔고요. 아마 택시기사 분들이 뭐 집단 소송을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뭐 합의를 하면서 그 법률 비용이 또 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면서 좀 손실로 돌아섰다. 뭐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 요인들 뭐 이런 거 제외하고 하면 뭐 이 정도의 쇼크는 아니었을 텐데 시장에서는 뭐 그렇더라도 어차피 뭐 돈 새 나간 거는 새 나간 거니까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텔입니다.
인텔 오늘도 주가 2% 하락을 했는데요.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인텔이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 공개하면서 뭐 언제 이거 가이던스 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낮췄어요. 약간 좀 그죠? 근데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로 수출하는 이 칩과 관련해서 요 수출 라이선스를 즉시 취소한다 라고 하면서 인텔은 화웨이에다가 꽤 수출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막혀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제시를 했던 2분기 매출 목표 요거 밑돌 것 같아. 화웨이로 수출하면서 잡히는 그 매출이 있는데 그게 빠질 거니까요. 그게 이제 오늘 주가 하락의 이유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인텔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곳이 퀄컴이에요. 그죠? 근데 퀄컴은 오늘 주가 괜찮았거든요. 그럼 뭐야? 퀄컴은 오히려 인텔보다 뭔가 이렇게 당당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인텔은 그냥 뭐 중국 어떤 모기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퀄컴은 그냥 화웨이라고 그냥 밝히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계속 낮춰왔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다 예측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다 대응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오히려 자신감을 내비치니까 퀄컴 주가는 그냥 견고했고, 반면 인텔은 그냥 자꾸 우리 그냥 막혀가지고 잘 안 될 것 같고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우리 못 맞힐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주가는 하락을 했다. 작년 기준으로도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7%에 달했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은 뭔가 자꾸 좀 꼬여요. 그죠? 자, 마지막은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오늘 1.7% 주가 하락했습니다. 아예 1.7% 하락한 거 가지고 뭘 또 특징주로 갖고 와서 굳이. 네, 근데 테슬라도 오늘 이슈가 좀 있어서 사실은 이슈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미국의 법무부, 검찰이 오토파일럿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고 요거는 이제 그보다 조금 낮은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같은 건가? 근데 관련해서 사기 혐의를 조사한다. 요렇게 나오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또 로이터 통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로이터가 테슬라에 대한 악재성 뉴스를 단독으로 보도를 참 많이 한 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맨날 거짓말쟁이 언론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너무 오도해서, 그러니까 너무 과장 광고를 했다라는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 및 금융사기 여부를 검토한다. 너무 과장 광고를 해서 투자자들이 샀다가 피해를 보고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등쳐먹기 위해서 정말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이런 과장 광고에 대한 어떤 피해, 이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요 자율주행 기능은 조향이라던가 제동이라던가 차선 변경하는 기능들을 좀 지원은 하지만 완전히 정말 운전자가 손을 놓고 있을 만큼 그런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광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에 따른 이제 피해들을 본 사람들이 있어서 요걸 이제 조사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뭐의 후속 조치냐 하면 그동안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해서 수백 건의 이제 실제로 충돌 사고들이 좀 발생을 했었고, 조금 치명적인 사고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조사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오토파일럿 장착 차량 200만 대도 이제 리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하면서 테슬라가 뭔가 좀 과장되게 뭔가를 한 게 있나 한번 들여다보겠다. 요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극복은 하겠지만 오늘 요게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